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드랩 학부연구생 안서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극심한 온도 변화로 인하여 극심한 온도 변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 중 CO2를 제거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네거티브 이미션 테크놀로지스라는 네츠라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숲을 심고 토양에 저장하는 내추럴 클라이메이트 솔루션이 있는 반면에 저희 이 논문에서는 공합적 접근으로 DAC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DAC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의 줄임말로 대기 중 CO2를 직접 포집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토지 요구량이 적고 시간적과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AC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액체 용매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액체 용매로 CO2를 흡수하고 재생 단계에서 방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액체 용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강한 화학 결합이 발생하여 재생 단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체 흡착제를 사용하는 방식은 고체 물질에 CO2를 흡착시킨 뒤 저온에서 탈착시키게 됩니다. 이는 저온에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모듈화에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이 논문에서는 고체 흡착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체 흡착제는 또 두 가지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물리적 흡착제인 알루미나와 그다음에 화학적 흡착제인 포타슘 카보네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리적 흡착제는 반데르발스 힘과 같이 약한 상호작용으로 CO2를 붙잡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화학적 합작제인 포타슘 카보네이트는 화학 결합으로 인해서 더 강한 결합력과 향상된 포집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CO2를 포집하는 과정은 흡착 단계와 재생 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CO2를 흡착하는 단계에서는 편리성을 위해 공기를 따로 전처리하지 않고 상온에서 CO2를 흡착시켜 에너지 소모를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재생 단계에서 포집된 CO2를 탈착하고 순수가스로 회수하여 흡착제를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흡착 단계를 더 중심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흡착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기체와 고체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반응기들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는데요. 고정층은 말 그대로 흡착제가 고정되어 있고 공기가 움직이면서 CO2를 흡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운전 조건에서 열 전달이 느리고 압력 강화가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이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동층은 흡착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 공기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CO2를 흡착하는 방식인데 이는 열 관리가 어렵고 구조적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일 단계 유동층에서는 고체가 액체처럼 움직이면서 기체와 잘 섞이게 되어 열과 물질 전달이 우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속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흡착제가 더 이상 CO2를 효과적으로 잡지 못하고 출구에서 CO2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브레이크 스루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ICFB 리액터를 선택하였습니다. ICFB는 유동층과 이동층의 장점을 결합한 리액터인데 고체 흡착제를 라이저, 상승부, 그다음에 다우너, 하강부 구역 사이에서 제어된 방식으로 순환시켜 두 과정을 공간적으로 분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라이저에서 흡착제가 올라가면서 CO2를 흡착을 하고 그다음에 다우너, 하강부로 내려가면서 재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 단계를 거친 흡착제는 다시 라이저로 올라가면서 순환하는 과정을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 열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열 제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으로 공정 효율성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투 to the third factorial design이라는 통계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험에서 세 가지 주요 조건을 각각 두 단계로 바꿔가며 총 8가지의 경우의 수를 조합하는 설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다우너 벨로시티 레이시오랑 이니셜 배드 헤이트 레이시오랑 커넥팅 폴트 윗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주요 조건이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심볼로 A, B, C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각 두 단계는 코드 오브 레벨이라고 적혀져 있는 -1과 1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 값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값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작은 값은 -1, 그다음에 큰 값은 1로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착량과 초기 속도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속도 모델을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첫 번째로는 pseudo first order kinetics인데, 이거는 흡착 속도가 남은 빈자리 수에만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뒤에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물리적 흡착제인 알루미나와 대응을 하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pseudo second order kinetics는 흡착 속도가 빈자리뿐만 아니라 분자와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 강도에도 작용하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화학적 흡착제인 포타슘 카보네이트와 대응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미 모델은 결정 성장과 상 변화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흡착 속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흡착제인 알루미나 흡착제를 사용을 했을 때 케이스 1에서 A가 1, B가 1, C가 -1일 때 초기 흡착 속도가 32.69mg per minute로 가장 빠른 흡착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각의 A, B, C 조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A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흡착 속도랑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왼쪽 아래에 C가 있는 것으로 보아 C는 초기 흡착 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하강부 속도가 커질수록 초기 흡착 속도 또한 커지고, 연결 포트 폭 B가 클수록 흡착 속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 3은 에이노바라는 분산 분석을 나타내는 테이블인데, 이는 여러 요인이 실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알 수 있었던 건 전에 말씀드렸듯이 A와 C가 p-밸류 값을 보시면 0.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서형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 왼쪽 그래프 보시면 A가 X축으로 커질수록 초기 흡착 속도가 성형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C가 커질수록 초기 흡착 속도는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C는 이를 3차원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하강부 속도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연결 포트 폭비를 줄이는 것이 초기 흡착 속도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흡착 캐패시티에 관련한 그래프인데요. 이도 똑같이 A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흡착 캐패시티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B와 C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p-밸류 값이 A, B, C 모두 0.05 이하로 유의한 결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똑같이 A가 커질수록 흡착 캐패시티가 올라가고, B와 C는 커질수록 흡착 캐패시티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강부 속도를 크게 하고 초기 충전 높이와 그다음에 연결 포트 폭비가 줄어들어야 흡착 캐패시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리를 하자면,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물리적 흡착제인
알루미나는 초기 흡착 속도가 더 빨랐고 화학적 흡착제인 포타슘 카보네이트는 흡착 용량이 더 빨랐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흡착 물리적 흡착제가 어, 물리적 흡착제가 왜더 수도 퍼스트 오더에 더 대응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 흡착제는 반드르발스 힘과 같이 약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지만 그래도 금방금방 빨리빨리 붙는다는 특성으로 더 빠른 흡착 속도를 가지고 따라서 빈자리 개수에만 비례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학적 흡착제는 화학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붙는 속도는 느릴지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따라서 높은 흡착 캐패시티를 가지고 그래서 빈자리 개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한 상호작용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수도 세컨드 오더 키네틱스에 이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낸 테이블인데 수도 퍼스트 오더 모델에서 R 스퀘어 값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흡착제가 더 적합했고 그다음에 세컨드 오더가 화학적 흡착제인 포타슘 카보네이트에 더 적합하였고 아브라미 모델은 두 흡착제 모두 적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값과 각각 세 가지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 먼저 물리적 흡착제인 알루미나에서는 초기에 수도 퍼스트 오더리 잘 맞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아브라미 모델이 잘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 흡착제인 포타슘 카보네이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도 세컨드 오더 키네틱스가 잘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ICFB 리액터는 기존에 있었던 반응기들의 한계를 극복했고, 그다음에 물리적 흡착제인 알루미나는 초기 흡착 속도가 더 빨랐고, 반면에 화학적 흡착제인 포타슘 카보네이트는 캐패시티가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이 논문은 흡착 단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재생 시스템에서도 최적화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더 향상된 흡착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기 디자인도 통합을 해야 되고 이제 전반적인 DAC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